어르신 여러분, 절대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작정 먹는 약부터 드시거나 6개월, 1년짜리 주사부터 맞지 마세요. 뼈를 살리려다 멀쩡하던 허벅지 다리뼈가 중간에서 뚝 부러지고 턱뼈가 주저앉아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및 기능의학 최신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의 장기 복용은 뼈의 리모델링을 강제로 막아 뼈의 속을 푸석푸석하게 만들고 골절 위험을 오히려 폭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께서는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 치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오직 근력 운동과 맞춤형 영양 관리만으로 1년 만에 척추 골밀도를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2.8로 고관절을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2.2로 비약적으로 호전시킨 실제 임상 사례가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약 한 방울 쓰지 않고 뼈를 속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골질의 비밀을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식한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병원에서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시면 덜컥 겁이나 시키는 대로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뼈 재생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약이나 주사에 절대 의존하지 않고 뼈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여 골절 위험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인 골다공증 극복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평생 골절로 누워 지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며 사랑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건강하게 노후를 누리는 핵심 비결을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골다공증 약물의 치명적 실체와 파골세포의 비밀, 골밀도보다 중요한 골질의 핵심 원리, 뼈를 살리는 6가지 핵심 근력 운동과 영양 수칙, 그리고 기능의학적 정밀 검사 항목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약을 복용하신 후 속이 쓰리거나 식도염, 위염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는 물을 한 컵 가득 마시고 절대 눕지 말라는 경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는 식도, 점막이 약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사를 맞거나 약을 드신 당일 응급실에 달려가야 할 정도로 심한 몸살 기운, 근육통, 관절통, 두통, 독감, 유사 증상을 겪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부작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장기 복용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멀쩡하게 길을 걷다가 허벅지 다리뼈 중간이 뚝 부러져 버리는 비정형 대퇴골 골절입니다. 두 번째는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다가 턱뼈가 주저앉고 함몰되어 썩어 들어가는 턱뼈 괴사 증상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약과 맞은 주사가 오히려 뼈를 부러뜨리고 턱을 주저앉히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잠시 끊고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대학병원 내분비 내과 교수와의 협진을 통해 수개월간 주사를 끊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턱뼈가 주저앉아 평생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환자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뼈가 부러져 누워 지내게 되면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수발의 큰 짐을 맡기게 되고 이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왜 뼈를 좋게 한다는 약이 오히려 뼈를 부러뜨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표적인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과 각종 주사제는 우리 몸의 파골세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파골세포란 오래되고 낡은 뼈를 부수는 세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뼈를 부수는 세포가 나쁜 것이니 이것을 못하게 막고 골밀도 수치만 올리면 뼈가 좋아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뼈는 아파트 재건축과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두면 무너지듯 뼈도 주기적으로 부수고 새 뼈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1년에 약 10%씩 오래된 뼈를 파골세포가 부수고 그 자리에 조골세포가 새 뼈를 채워 넣는 리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우리의 뼈는 완전히 새로운 뼈로 100% 교체됩니다. 그런데 약물로 파골세포를 강제로 억제해 뼈를 못 부수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골밀도 숫자는 올라갈지 몰라도 속은 늙고 푸석푸석해진 옛날 뼈가 그대로 남아 뼈의 질, 골질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학술 논문 데이터에 따르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을 2년 이상 복용하기 시작하면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비정형 대퇴골 골절 발생률이 급격하게 치솟으며 8년이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과거 골밀도를 1년에 8%에서 10%씩 엄청나게 올려주어 기적의 치료제로 불렸던 불소 제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불소는 골밀도 숫자를 폭발적으로 올려주었지만 정작 환자들의 골질을 파괴하여 뼈가 온통 부러지게 만드는 바람에 결국 의학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매일 먹는 약,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3개월, 6개월, 1년마다 맞는 주사 모두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의학 논문의 메타 분석 데이터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골밀도 수치인 T스코어-3을 가진 사람이라도 40대와 50대는 골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80대는 똑같은 골밀도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영명당 100명 이상에서 심각한 골절이 발생합니다. 골밀도 숫자가 같다면 골절 확률도 같아야 마땅한데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골절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눈에 보이는 골밀도 숫자가 아니라 뼈의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골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골밀도에서도 골절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처럼 골질을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고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면 80대 어르신도 젊은이 못지않은 단단한 골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암보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받더라도 1년 내 사망률이 14.7%, 2년 내 사망률이 24%에 달합니다. 만약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1년 내 사망률은 25%, 2년 내 사망률은 무려 70%까지 치솟습니다. 약물로 숫자만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안 넘어지는 몸을 만들고 골질을 높이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제 60대 초반 여성 환자분께서는 체성분 검사 결과 골격 근량이 17.5kg로 표준 이하였고 특히 하체 근육량이 4.6kg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족했으며 뼈 무게를 나타내는 무기질 수치도 2.2로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께 약을 쓰지 않고 1년 만에 척추와 고관절 골밀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게 한 핵심 6가지 근력 운동을 공개합니다.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헬스장에서 안전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첫 번째, 몸의 중심을 잡는 복근 레그레이즈로 코어 근육을 가장 먼저 강화하세요. 두 번째, 등과 하부 허리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렛 풀다운을 실시하세요. 세 번째, 아령이나 캐틀벨을 들고 6회에서 15회 정도 겨우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고중량 스쿼트를 하세요. 네 번째,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아래 허리 전체를 자극하는 데드리프트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다섯 번째,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을 강화하는 이너타이와 아웃타이, 머신 운동을 하세요. 여섯 번째, 시간이 없을 때 최고 효율을 내는 불가리안 스프릿 스쿼트, 한발 스쿼트를 하세요.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좌우 균형 감각이 극대화되어 넘어짐 자체를 완벽하게 예방해 줍니다. 학술 논문에 따르면 70%에서 90%, 강도의 고강도 저항성 운동을 12주 이상 지속할 때 뼈 형성이 가장 강력하게 자극됩니다. 90세 밖에서 할머니께서도 매일 1시간씩 기구 운동을 하며 청춘 같은 뼈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시니어지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 PT를 최소 30회에서 50회 이상 받으시며 안전하게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뼈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해야 골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식단 관리의 3가지 핵심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근육 생성과 뼈 기질 형성을 위해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체중 60kg 기준 하루에 순수 단백질 약 72기 필요합니다. 이는 고기 무게로 약 288찌에 달합니다. 하루 식단에서 계란 2개, 현미밥 200그, 소고기 180그, 두부 100그,
낫또 50찍을 나누어 드시면 필요한 단백질 74.5g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낫또를 하루 한 팩 50g씩 반드시 드세요. 국산 콩으로 만든 낫또에는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 장내 유산균은 물론 혈액 속 칼슘을 뼈로 강력하게 끌고 들어가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의 천연 보약입니다. 셋째, 지용성 비타민과 미네랄을 복합적으로 보충하세요. 혈액 속 칼슘을 뼈에 착부시키는 비타민 A5, 0IU, 비타민 D5, 0IU, 비타민 E, 400IU, 비타민 K2, 250, 500mcg를 균형 있게 섭취하시고 비타민 B군, 코큐텐, 비타민 C 하루 2, 0, 3, 0, mg,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을 함께 챙기세요. 단, 영양제 형태의 칼슘 복용은 500mg 이하로 제한하고 가급적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혈관 석회화를 막는 길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분들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혈증 치료제로 흔히 처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스타틴을 장기 복용하게 되면 근육이 마르고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근육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뼈에 가해지는 자극이 사라져 골밀도와 골질이 치명적으로 악화됩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무작정 약을 드시기보다 식단과 운동으로 먼저 조절하시고 필요시 주사제나 흡수 억제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낙상으로 이미 골절이 발생하여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혈액검사 결과 파골세포 활성도가 지나치게 높아 뼈가 빠르게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상쇄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소아마비 등으로 선천적 근육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근력 운동과 영양 보충을 병행하는 것이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골밀도 수치 하나만 보고 약을 처방하지만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뼈를 망가뜨리는 근본 원인을 정밀 검사를 통해 찾아냅니다. 뼈 건강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기능의학 검사 항목입니다. 첫째, 중금속 및 과불 화합물 검사입니다.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은 뼈에 쌓여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골련화증과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수산물이나 수돗물 등을 통해 노출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 K 및 비타민 D 내성 검사입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비타민 D 수치를 비교하여 내성 여부를 확인하고 뼈로 칼슘이 잘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부신 호르몬 DHEA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며 여성 호르몬 전구 물질인 DHEA가 떨어지면 만성 피로와 함께 골다공증이 심화되므로 이를 보충해야 합니다. 넷째, 위산 분비 검사입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위산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도 이온화되지 않아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파골세포 및 조골세포 기능검사 CTX, P1NP입니다. 파골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치과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의 안전성을 판단하고 정확한 치료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감마 GTP, 요산, HSCRP, 인슐린 저항성, 호모시스테인, 백혈구, 단핵구 비율 등 전신 염증 수치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골다공증 약물과 주사는 턱뼈 괴사와 비정형 대퇴골 골절 같은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장기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골절을 막는 진짜 핵심은 골밀도 숫자가 아니라 근육과 영양으로 만들어지는 골질입니다. 셋째, 레그레이즈, 랩풀다운,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너, 아웃하이, 불가리안 스프릿 스쿼트 등 6가지 고강도 저항성 운동으로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세요. 넷째, 하루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과 매일 낫또 한 팩, 지용성 비타민 AD 3K 및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다섯째,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을 주의하고 기능의학적 검사로 전신 염증과 위산,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으세요. 약물과 주사에 의존하여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근력운동과 올바른 영양관리로 뼛속까지 단단한 진짜 청춘을 찾으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산책하는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가벼운 스쿼트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평생 뼈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궁극의 뼈 건강을 되찾으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모두가 뼛속까지 튼튼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